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31일 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블랙 먼데이, 오늘 거래소가요 마이너스 3%, 코스닥이 마이너스 3.01%. 우리만 이렇게 빠진 게 아니고요. 일본 4%, 대만이 한 4.2% 정도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대만 비하면 우리가 조금 덜 빠진 셈인데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자체의 어떤 악재, 예를 들어서 탄핵 사태라든가 공매도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 관세 영향이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전체가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을 굉장히 상승세를 끌어왔던 중국 시장도 최근에는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요, 먼저 지수가 거래소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2,481포인트인데 2,600 깨지고 2,500도 지금 깨졌죠. 코스피도 3% 마이너스입니다. 67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700포인트가 깨지는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 작년 연말, 금년 초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3%, 76포인트가 빠져서 2481포인트입니다. 2600, 2500이 다 깨졌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3.01%, 비슷합니다. 거래소하고 672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3% 넘게 빠졌다. 여기 우리만 아니라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4% 넘게 빠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시장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데요. 거래 대금을 보면은 거래소가 8조입니다. 그나마 이제 거래 대금은 거래소는 그런 대로 거래가 됐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은 4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거래 대금이 평소 대비했을 때 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활기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인데요. 오늘 그래프 중에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 볼게요. 이렇게 제가 항상 추세선은 유지가 되고 있더라.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조정 끝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 아래로 이렇게 이격을 크게 벌리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만 놓고 보면 명백하게 매도 신호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매도할 종목이 있고 가지고 갈 종목이 있다. 이제 그 중에서도 관세를 어느 정도 좀 피해 갈 만한 조선, 방산,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에 로봇 정도가 아마 여기서 반등이 된다고 그러면 먼저 이렇게 반등세를 좀 보이지 않겠나. 오늘은 조선주만 빼놓고 나머지들은 다 같이 전체 시장 흐름을 탔거든요. 그래서 매도 신호가 나오긴 났지만 전체 이렇게 지수로 봤을 때 종목에 따라 다르다.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하고 비슷하죠. 연 3일째 지금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낮게 출발한 상태에서도 매물을 받는 아침에 낮게 출발하면서도 매물을 받는 아주 최악의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보다 종가가 이렇게 밀린 시장은 매도 우위의 시장이다. 팔자 우위의 시장이다. 사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 시장이 지금 3일째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단연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일봉 말고 주봉하고 한 월봉을 좀 보죠. 좀 긴 시각으로 우리 시장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요. 주봉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주봉으로 봤을 때 항상 우리 시장이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 제가 주봉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려드렸는데요. 요게 2년 동안 2023년, 24년 또 금년 추세로 봤을 때 주봉에서 이 바닥 요거는 좀 지지선이 되더라. 이번에도 보면은
딱 여기에 지금 부딪혔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장기 이 추세선, 지지선 요 하단에 지금 부딪히는 시장이다. 요것만 본다고 그러면 하락은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지지선 끝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래프만 놓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지표다. 월봉 한번 보죠. 이런 모양입니다. 월봉은 더 긴 그런 시장이죠. 이때가 2020년입니다. 2020년 이후로 이렇게 월봉을 그어보면요. 2023년에 바닥을 한번 찍어줬고 2024년에도 여기 바닥을 한번 찍어줬고요. 지금 다시 월봉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선, 요 추세 바닥선은 그동안에 5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나마 월봉이나 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어느 정도 바닥권에 근접한 하락폭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매수 주체별 수급을 보면요. 오늘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1조 5천억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공매도가 재개됐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도 조금 들어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2,100억, 그래서 한 1조 8천억, 그러니까 2조 가까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거를요, 개인들이 7,900억 매수 우위했고요. 기관이 한 6,60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이거를 다 받아줬는데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증시 주변 자금 요거는 상당히 풍부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만 갖춰지면 시장은 반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8천억을 갖다가 매도한 거를 물론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매수해 줬다.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이 지금 오늘 한 600억 정도 매수 우위했죠.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가 한 5,500억 매수 우위한 거는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요. 연기금이 꾸준히 다시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선 게 저는 눈에 띈다. 연기금이 지금 한 전체 그 우리 국내 주식 비중이요. 지금 현재는 한 12%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목표가 금년에 한 14%까지 비중을 늘릴 목표로 있다. 그게 이제 금액으로 따졌을 때 8조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기금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사줄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조금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 특히 개인들도 굉장히 증시 주변 자금이 풍부합니다. MMF라든가 CME 자금이라든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오늘같이 이렇게 낙폭이 크고 또 내일 정도에 또 하락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종목들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1조 8천억 판 거는 우리 시장을 좀 이렇게 팔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우리 시장을 이렇게 좋지 않게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이나 대만 특히 미국 시장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같이 타고는 있지만 개인들이나 기관은 자금 여력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게 고객 예탁금이죠. 54조 6천억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았지만 돈들은 이렇게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 계좌로.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지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특히 이제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쪽으로는 최근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작년 9월 이후로 꾸준히 한 20조 넘게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 굉장히 좋은 지표다. 또 하나 이렇게 보면요. MMF, 증시 주변 자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쪽은 금년 초에 170조에서 지금 208조거든요. 그러니까 한 40조 늘었죠.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증시 주변에 포진해 있다. 대기성 자금이 넉넉한 편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워낙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 흐름을 타고는 있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또 개인들, 기관들 이쪽으로 자금 사정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수급은 굉장히 환경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이제 개별 종목 수급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8천을 팔았는데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그걸 다 받아줬습니다. 대표 종목 몇 개만 보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오늘 한 350만 주 팔았는데요. 기관이 49만 주 사줬습니다. SK 하이닉스 170만 주 팔았습니다. 19만 원짜리를 170만 주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죠. 근데 기관이 그걸 한 86만 주 사줬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판 거는요. 미국 반도체 주식들하고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지금 앞에 저점을 깨고 가장 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반도체 주식들이 좋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3.6%, SK 하이닉스가 4.4% 빠졌는데요. 이렇게 큰 주식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도하면서 크게 빠진 거는 미국 반도체 주식들 요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해외 시장인데요. 요게 다우 그림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한 3분의 1 정도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긴 음봉이 나면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스닥도 거의 비슷하죠. 나스닥도 앞에 저점을 깬 그런 모습입니다. 더구나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양이다.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음봉이 났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몰리면서 큰 폭 이렇게 빠진 이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일본 시장도 오늘 4.05%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대만도 마이너스 4.2%. 방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대만은 특히나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도 있고 지금 양안 관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도 같이 이렇게 대만 시장에는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9%, 프랑스 마이너스 1%. 독일이나 프랑스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해 마이너스 0.4%, 항생 마이너스 1%. 중국 본토 시장도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깊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 해외 주요 종목들 지금 시간 외의 거래 이렇게 보시면요.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시간 외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2% 하락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3.8% 빠졌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경우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외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이 관세 정책이 어쨌든 나중에 이제 길게 봤을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꺾이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지금 얘기가 되면서 주가에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애플이 그림이 이렇습니다. 좋지 않죠. 테슬라 마이너스 3.8%인데요. 어제 종가에서도 마이너스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도 3% 넘게 빠졌고 어제 종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빠졌다. 엔비디아 오늘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3.1%,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1.5%. 이런 게 지금 오늘 시간 외에서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우리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도 외국인들 매도세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다. 대만 TSMC 같은 게 삼성전자하고는 차별화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 외에서 4.4% 빠졌습니다. 시간 외가 아니죠. 대만은 동시에 지금 우리하고 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4.4% 빠졌습니다. 그래프 모습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특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종목을 이걸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하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굳이 드린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하락장에서 좀 매수해 볼 만한 종목, 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좀 버텨 볼 만한 종목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조선, 방산,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중에서 대표 종목 정도가 하락장에서 좀 저점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고요.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은 다시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라고 그러면 그냥 보유하면서 좀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그 두드러져 보였던 거는요. 방산 쪽입니다. 현대로템 오늘 3.5%, LIG 넥스원 1.8%, 하나웨어로는 지금 증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르면서 오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요 방산 쪽은 그런대로 플러스가 났습니다. 오늘 시장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요. 현대로템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21선에서 지금 딱 부딪히면서 양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방산 쪽에서는 제가 현대로템 이렇게 대표로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는 다 비슷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로템이 가장 좀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조금 버텨볼 만하다. 전체 시장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내일은 팔 거는 아니다. 한번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서 혹시 많이 밀린다고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양봉이 많이 났다는 얘기는 저점 대비 많이 오르고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밀렸을 때 이런 쪽은 조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조선업종도 제가 많이 밀리면 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조선 쪽은 공매도가 조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오히려 조선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수혜가 클 수도 있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호재가 계속 터져줄 거다 이런 얘기죠. 이미 수주는 다 받아놨죠. 2, 3년 끝까지.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나마 지금 안심하고 가지고 갈 만한 또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업종이 조선업종이다.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 네, 다음에 엔터 관련주들, 하이브, JYP, SM 이런 것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한중일 외무장관이 회동을 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같이 대응을 하자, 힘을 합치자 이런 그 뉴스가 이렇게 보도된 걸 봤습니다. 이제 요게 우리 한한령 관련해서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요. 어쨌든 같이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한중 관계 껄끄러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엔터 관련주들은 관세하고 무관하게 오히려 조금 더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대중 관계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도 있고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전체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받고 있지만 이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좀 단단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BTS 또 복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를 감안을 했을 때 좀 이렇게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같이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팔 종목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42만 원까지 갔다가요. 오늘 지금 26만 원이니까 딱 반토막 났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정도면 가격으로 봤을 때 매수해서 되는 가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대단하거든요. 더구나 삼성 계열사들 현장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이 된다 이랬다는 거는 굉장히 큰 저는 그 재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가격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덴티움도 제가 최근 들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바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 상당폭 전체 시장하고는 달리 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1년 전 가격이 12만 원이거든요. 지금이 7만 원대니까 아직도 한 반토막 가격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작년 실적이 조금 저조했다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것도 저는 한한령하고도 조금 관련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 그 중국 시장이 좀 경직이 되면서 이쪽 임플란트 쪽도 좀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 조금 한중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풀린다고 그러면 덴티움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중국에서 한 5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겠나. 실적분은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지금은 바닥을 이렇게 조금 높여가면서 좀 바닥을 다지는 손바뀜이 있는 그런 모양새 같거든요. 그래서 덴티움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제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대만이나 일본은 한 4% 정도 빠졌거든요. 여기 전체로는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봤고요. 우리 국내로 봤을 때 탄핵이라든가 또는 공매도 오늘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빠지는 거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악재이기 때문에 그나마 일본이나 대만보다 우리가 선방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덩달아서 이렇게 같이 빠지는 종목 중에 방산이나 조선이나 엔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많이 빠진다고 그러면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덩달아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좀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